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제조 모델링 고도화 교육 강사 어유경입니다. 오늘은 퓨전 소프트웨어의 심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퓨전 모델링 프로그램 소개를 잠시 먼저 하면 퓨전은 3D 모델링 이외에도 캠, 캐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통합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 설계나 제조 프로세스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계 설계 이외에도 산업 디자인이나 전자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퓨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서 보통 정교한 모델링 작업이나 아니면 되게 빠른 프로토타이핑 시제품을 이제 작업할 때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의 기본적인 주요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퓨전은 직접 설계를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드로잉을 하거나 스케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 파라메트릭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파라메트릭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모델링 설계의 각 요소에 치수나 규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나 규칙을 부여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하나 있어도 그 뒤에 있었던 작업이나 그 앞전에 있었던 작업에 변경 사항이 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치지 않고도 한꺼번에 어떤 이제 수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설계 이런 제품에도 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좀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모델링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요거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럿이 접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모델을 변형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반에 시제품을 만들거나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빠른 수정이 필요할 때 또 직접 모델링이 또 효과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퓨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이제 유저,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만들었던 아니면 본인이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작업이 공유가 되고 피드백도 같이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과는 다르게 또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일 관리나 이제 자동 저장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파일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퓨전의 기능 중에 또 장점 하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석하거나 이제 어떤 요 부품들이 서로 짝이 맞는가 하는 이제 모션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의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설계하거나 어떤 이제 초기 제조 단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이제 시제품을 제조하거나 할 때 어떤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장점 중 하나는 퓨전은 캠 기능을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D 모델링을
작업을 한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캠 기능을 통합해서 3D 모델을 직접 이제 CNC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CNC 가공, CNC 프린팅을 위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툴패스나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을 넘어가서 이제 제품 소량 생산을 할 때 이제 큰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퓨전의 소프트웨어 소개랑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퓨전의 기본적인 어떤 이제 환경 설정과 이제 메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치는 누구나 가능하게 되고, 이제 계정 상황에 따라서 개인 계정, 교육용 계정, 기업 계정, 여러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시면 30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30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 안에 이제 계정 인증을, 개인 인증을 하시면 또 1년간 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부분은 이전 기초 과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되어 있는 여기 F라고 써져 있는 이 퓨전 소프트웨어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으면 좋고 또 아니어도 상관없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일단 메뉴를 보시면은 최상단에 보면은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 개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표시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형태의 사용이 가능한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개인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시계 모양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워킹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온라인이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는 요걸 켜두시고,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만 이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는 요거를 꺼서 오프라인 모드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는 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요런 설정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온라인으로 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면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기본적인 설정 중에 하나가 이제 온오프라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 계정에 보시면은 요 계정 클릭을 하시면 프레퍼런스 설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설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럴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언어 사용 랭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를 체크를 했고요. 나머지 개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Y 업,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Y 업을 체크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여기 보면 펜, 줌, 오비트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팅커캐드, 퓨전, 알리아스, 인벤터, 솔리드웍스, 뭐 여러 파워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적합한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퓨전과 팅커캐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팅커캐드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차근차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오케이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퍼런스 설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시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름이 뜹니다. 여기 보면 쇼 데이터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만들었던 팀 작업했던 거나 개인이 만들었던 작업들이 데이터 패널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 지금 한 가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보면 8 of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퓨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집 가능한 파일을 10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저장이 가능하겠죠? 근데 무료는 10개예요. 그러면 10개만 저장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데이터 패널의 홈으로 가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정의 경우에는 지금 1번, 2번, 3번 3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사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사용하시면서 한번 익혀두면 좋을 여러 가지 샘플 파일이나 트레이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에 관한 베이직 트레이닝 과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에 관한 과정, 그 다음에 디자인 샘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샘플들이 밑에 있어서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도 이제 프로젝트 안에 원하는 폴더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료로 전환되면 다 편집이 가능하겠죠. 근데 무료는 10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1번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상당히 여러 개의 파일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저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편집이 가능한 게 8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표시해 보면 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드 온리는 이제 읽기만 가능한 파일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네, 에디터블로 이렇게 편집 가능한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8개가 아니라 9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내가 현재 작업을 해야 되는 파일들은 에디터블하게 두시고 이제 저장만 해 놓겠다 하실 경우에는 리드 온리로 이렇게 바꾸시면 다시 또 8개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는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파일도 많이 넣으실 수 있어요. 이제 저 10개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리드 온리와 에디터블을 활용해서 이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파일들을 잘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데이터 이외에 people이라고 있습니다. people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팀 작업을 하거나 유료의 경우에는 팀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요 있는 지금 여기 주최자이죠. 이제 요 계정에 이제 초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패널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데이터 패널은 요 X 표시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파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저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작업을 진행할 곳에
지금 현재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untitl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요 파일이 있는데 지금 요 untitle 파일도 작업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을 열면 그 옆에 가면 new design이라고 있습니다. 더하기 표시를 가면 new design으로 하나 더, 그러면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큰 디자인,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과정하고 다르게 요 안에 있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유료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 기능이 있고,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고, 시뮬레이션 기능 요것도 유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조 공정 과정과 그 다음에 드로잉 과정까지 이제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제가 일단 먼저 디자인 패널, 그리고 예를 들어 렌더링 페이지로 변환을 하고, 아니면 요 제조 공정 과정으로 변환하면 이 오른쪽에 메뉴가 다 거기에 맞춰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전을 조금 더 이제 처음에 모델링이나 스케치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심화된 부분에까지 다루시려면 요 워크스페이스 변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뤄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 워크스페이스에는 없지만 하나 더 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상단에 보면 파일의 삼각형을 열어보면 여기 보면은 New Electronics Desig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퓨전 소프트웨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PCB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의 PCB 도큐먼트. 그래서 보통 PCB를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퓨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PCB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창을 일단 닫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될 거는 제일 위에 있는 디자인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퓨전의 디자인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스케치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기초 과정에서 스케치 그려서 이제 돌출이나 이제 목깎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스케치를 통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덩어리를 아예 갖다 놓은, 여기 크리에이트 폼이라 있죠. 프리폼을 통해서 이제 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서페이스, 이제 면을 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만들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요런 과정까지 되게 다양한 모델링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모델링 방식은 일단 솔리드 모델링 방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 방법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이 볼트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요 제조 공정에서 요 나사선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쉽게 만드는 과정 때문에 또 퓨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먼저 그린 다음에 돌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뜨죠. 그러면 요 스케치를 그리기 전에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제 X, Y, Z 축에 관한 부분을 조금 먼저 한번 짚고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는 요 내려가시면 브라우저 밑에 보면은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오리진 앞에 지금 현재 눈이 감겨 있습니다. 눈을 떠보면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면은 이제 면과 방향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열어보면 이제 원점, 그죠? 원점 있고, 그 다음에 X 방향, Y 방향, 그 다음에
Z방향, 그 다음 면으로는 요거 XY면, XZ면, 그 다음 YZ면이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진행을 할 때 어디에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회전을 통해서 어느 면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사용법도 같이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우스는 휠은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제 거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메뉴가 뜨겠죠.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선택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가운데 휠을 눌렀을 때 변화입니다. 휠을 누른 상태에서는 위아래 전체의 패널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갔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할 때는 요 오리진 패널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뷰 큐브가 나와 있습니다. 뷰 큐브에서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집 모양이 뜹니다. 이 집 모양이 나타났을 때 집 모양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제일 처음에 이제 XYZ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뷰 큐브 상에서 이제 내가 보면 탑을 놨을 때 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모서리만, 아니면 꼭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투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할 볼트 같은 경우에는 XY면이 맞습니다. 그럼 이 XY면을 내가 임의로 여기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 바닥 위에서 직접 선택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XY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스케치 XY면.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메뉴가 변동이 됩니다. 육각형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을 그린다거나 선을 그린다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하는 거는 첫 번째 묶음인 요 크리에이트 묶음에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이제 연결이나 커브나 오프셋이나 요런 이제 절단면 이런 걸 만들 때 사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구속 조건을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트의 머리 부분이 되는 육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폴리곤이 있겠죠. 이제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바깥면 아니면 안쪽면 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센터에 놓고 육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육각형을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처음에 그리시고 나중에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 조건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점에는 지금 마우스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원점 안에 보면은 여기 작은 육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육각형의 중심과 이 바닥면의 중심이 일치했다라는 구속이 잡혀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요 면과 요 원점이 수평 부분의 구속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 구속을 하나, 요 상단에 보면은 여기 호리젠탈 요렇게 수평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원점과 여기 지금 그럼 수평 구속 조건이 지금 된 게 여기 나타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구속 조건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구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원 도형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옆에다가 다 하나의 원을 그렸을 때 지금 구속이 안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은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변동이 가능해요. 이제 아직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스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방금 그린 육각형의 경우에는 바닥의 중심이 지금 구속이 잡혀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윗면과 중심점이 지금 수직으로 구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도형은 안 움직여요. 지금 구속이 잡힌 완전 구속 상태인 거죠. 스케치를 지금 한번 펴보면 지금 스케치 1번이라는 메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죠. 첫 번째 스케치가 지금 작성 중이다라는 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아직 완전 구속이 안 걸려 있는데 이 완전 구속은 지금 치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치수는 이제 크리에이트의 상단에 보시면은 디멘전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적당히 이쪽 면과 아래쪽 면을 옆으로
빼서 저는 요걸 2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피니쉬 스케치를 체크를 하고 돌출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면이 잡힌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돌출 메뉴가 바로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돌출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스케치가 끝나게 됩니다.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면이 보이시죠? 요 면 중에 이제 어느 방향에 돌출을 할 것인가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쪽 정면으로 이제 10 정도 주고, 이 돌출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익스트루드 메뉴에 보시면은 타입이 한쪽이냐, 그 다음에 프로파일 하나 선택했죠. 지금 면 하나 선택했고, 방향 이제 양쪽이냐 한쪽이냐, 한쪽 방향 진행했죠. 그리고 여기 10, 그리고 따로 앵글은 주지 않았고요. 이제 오퍼레이션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바디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볼트의 머리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하고 나면 첫 스케치가 이제 이렇게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스케치는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일단 스케치 좀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는 어떤 나사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돌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돌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바디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 사용을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브라우저 메뉴를 보시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 스케치 선을 찾아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해서 스케치선을 찾고, 스케치가 필요 없을 때는 각각의 스케치를 끄거나 아니면 전체 스케치를 꺼서 뭐 이제 바디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그래서 바디 위에다가 다시 스케치면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을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리진 같은 경우 필요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끄거나 접어 놓으셔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요 나사 볼트, 나사 머리 부분에 이제 약간 이제 엣지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면에다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면을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스케치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트 스케치 메뉴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단의 메뉴가 스케치 메뉴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면 위에다가 다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이제 서클이 있겠죠. 서클도 사실은 근데 종류가 있어요. 2포인트, 3포인트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센터 포인트 서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나와 있어요.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센터에 있는 서클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스냅이 뜨죠. 스냅이 떴으면 여기가 지금 센터라고 되어 있죠. 센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보이시면 이 육각형 끄트머리에 갔을 때 이렇게 X 표시 엣지가 뜰 거예요. 엣지가 딱 떴을 때 넘어가면은 안 뜨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이렇게 삼각형 X 모양 다 모여있는 이 엣지가 떴으면 여기가 교차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딱 선택을 하시면은 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구속 조건이 하나 딱 걸렸어요. 이거는 이 동그라미와 이 바깥쪽 육각형이 서로 지금 일치하는 형태로 구속 조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의로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구속 조건이 있죠. 이 구속 조건을 지금 스케치 2번 보시면 어때요?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1번 스케치는 완전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되어 있고, 2번 스케치도 잠겨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2번이 자물쇠가 사라지고
작성 중 표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구속 조건도 삭제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탄젠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도형과 이 안쪽의 원이 이렇게 딱 일치한다라는 탄젠트 구속 조건을 넣으면 다시 이렇게 구속 조건 표시가 나타나고, 다시 스케치 보시면 두 번째 스케치가 이제 완전 구속으로 잠겼다라고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면을 일단 선택을 한 이후에 돌출을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뉴를 보시면 이쪽이죠. 이 경우에는 지금 돌출 방향이 이쪽이 아니겠죠. 지금 볼트 머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냐 안쪽이냐 이런 거를 조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부분에서 요 안에 엣지를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제 오퍼레이션 파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교집합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빼는 거예요. 새로 빼는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출된 영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다 변하게 돼요. 그러면 돌출된 영역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 관통 방향을 요 메뉴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타입을 이제 디스턴스를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다 바꿔라. 바디를 다 통과해라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바디를 다 통과하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관통을 변경하면 이제 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이제 관통을 할 거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각형 부분에 엣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앵글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앵글을 한번 60도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형태적으로 이렇게 위에가 깎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트의 머리가 이렇게 이제 코너별로 깎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위해서 스케치 다 끄고 오리진도 한번 다 꺼보고 이제 한번 형태를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머리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 내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퓨전은 내가 작업했던 부분이 맨 아래 하단에 보면은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진행했던 거 스케치 1번, 그 다음에 돌출, 그 다음 두 번째 스케치, 그 다음에 돌출, 이렇게 작업했던 게 나오고, 내가 작업했던 거를 재생 버튼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되게 빠르지만 지나갔죠. 이렇게 히스토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할 때는 해당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 스케치가 잘못됐다 이럴 때는 스케치를 우클릭을 하시면은 에디트 메뉴가 있고요. 익스트루드가 잘못됐다 했을 때도 우클릭을 하시면 이제 에디트 메뉴가 있으니까 에디트를 선택을 해서 추가 메뉴 창에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시 한번 선택해 보면 지금 뭐 10인데 조금 더 두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밀었다 당겼다 방향을 돌리고 싶다 했을 때도 이제 앵글을 조정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이제 볼트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살짝 뒤집어서 요 면이겠죠. 요 면을 선택을 하고 요 면에서 다시 스케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우클릭했을 때 크리에이트 스케치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상단의 메뉴가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바뀌게 됩니다. 원을 클릭하고요. 가운데에 엣지가 딱 맞았을 때 선택을 해서 지름을 한 12 정도의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디멘전은 바깥쪽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나사 부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뭐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하셔도 되고 요 면만 요걸 선택하셔서 우클릭해서 돌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적당한 길이가 있겠죠? 이쪽 방향이네요. 한 이 정도 해서 한 거리를 한 3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로 하고 형태적인 부분에는 이제 오퍼레이션은 이제 머리와 나사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조인 요 메뉴를 선택을 해서 OK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아래쪽 나사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사의 홈을 봐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보면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메뉴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설명이 뜨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사선을 만들어주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스레드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나사선을 넣고자 하는 메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선의 형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 나사가 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메뉴 중에 보시면 풀랭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밀면은 25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단 부분은 이제 나사선이 안 들어가고 요 아래쪽 부분만 나사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의 사이즈도 이제 뭐 14에서 조금 더 굵게 아니면 뭐 가장 적합한 12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방향이라든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나사선의 방향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됐다,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OK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한번 다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디에 이제 전체 이제 나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 되죠. 이제 저장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금 모델링 작업은 한 번도 저장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저장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 있으면 이제 클라우드의 자동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저장은 반드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 가셔서 이제 세이브를 하시면 되죠. 이제 저장의 위치는 여기 보면 로케이션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삼각형을 선택하시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는 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폴더를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폴더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일 이름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볼트 2번이라고 해서 저장을 진행하시면 이제 상단에 저장됐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고 제목 표시를 제목이 생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온라인 상태, 워킹 온라인 상태에서는 이제 자동 저장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솔리드 모델링의 가장 베이스는 스케치를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돌출이나 깎기나 나사선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덩어리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히스토리를 보니까 첫 번째 스케치, 그 다음에 첫 번째 돌출, 두 번째 스케치, 두 번째 돌출, 세 번째 스케치하고 돌출한 이후에 이렇게 스레드, 나사선을 만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되었구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
방법은 서페이스 모델, 곡면 모델링입니다. 이 곡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랑 이제 곡면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형태적으로 직선이 많이 없는 약간 유기적인 형태의 형상을 모델링 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연필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연필 같은 경우에는 좀 형태적으로 아래쪽 부분이나 연필의 끝부분이나 상단 부분에 이제 곡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 모델링 방법을 하는데, 이 곡면 모델링은 약간 좀 유기적이고 좀 흐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 경우에 이 모델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방향의 스케치를 시작하는 건데, 연필 같은 경우엔 길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G, 요 바닥면을 선택한 이후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엣지가 맞았을 때 클릭해서 올라가면서 너비는 15를 잡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한번 가까이 가져가고 잠시 오리진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돌출을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가 떴죠. 이 메뉴를 보면은 이제 타입이 방향, 네, 위로 가는 익스트루드, 그리고 프로파일 면을 선택해 놓은 상태고요. 스타트, 이제 이 프로파일 바닥면을 선택했고요. 방향은 이제 원사이드, 그리고 타입은 거리면을 벌리고, 얼만큼 벌리는가? 연필이니까 한 150 정도. 그리고 따로 앵글은 두지 않고, 첫 번째 돌출을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뉴 바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끝났죠? 변화? 집 모양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형태의 연필의 기본 이제 기둥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출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가 꺼지기 때문에 스케치 메뉴를 한번 열어보면, 네, 첫 번째 스케치 아래쪽에 있는 이 원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의 윗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제 기둥의 상단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하지 않고 이 면에서 곧바로 다시 두 번째 돌출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드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 부분은 이제 연필의 꼭대기 부분이니까 약간 이제 각도가 필요해집니다. 방향은 그대로 위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앵글을 줘야 되는데, 위로는 디스턴스를 한 30 정도 주고 앵글을 안쪽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마이너스 한 13도 정도 하니까,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연필 꼭대기 심 부위가 이렇게 조금 남고, 하단에는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연필 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형태적인 부분으로는 아래쪽 기둥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인 형태로 두고 이 상태에서 OK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 모양 선택해 보면 이렇게 연필의 이제 꼭대기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연필의 외곽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한번 아래쪽에 이제 스케치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요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면이 있던 위치를 잡고 이 안에다가 이제 다각형을 그려줄 건데요. 보시면 크리에이트 메뉴 안에 또 폴리곤 모양이 있죠. 여기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다각형 모양을 선택을 한 이후에 엣지를 잡아서 그대로 한번 육각형이 이렇게 엣지가 딱 맞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면으로
잡고 이 안에 그러면 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육각형을 다 그린 이후에 스케치를 종료했습니다. 스케치 종료한 이후에는 지금 이 육각형 부분으로 이 연필의 외곽면을 다듬을 예정인데 아래쪽에 요 육각형, 다각형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힐 경우에는 바디를 끄시면 됩니다. 바디를 끄고 육각형을 잡은 이후에 다시 바디를 켠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진행하면 익스트루드 메뉴가 뜨겠죠? 그러면 진행 방향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죠. 원 사이드. 그리고 익스텐드 타입은 all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 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익스텐드 했을 때 형태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과 육각형 모양에서 이제 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만들어주면 미리 보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기둥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해놓으면 연필의 외곽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상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세 형태는 지금 보시면 이게 연필에 보면은 나무 부분만 있고 연필에 연필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나 더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만드는데 어느 쪽에 맞냐면 이제 앞에서 바라보는 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면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뷰큐브를 봤을 때 XY 면이 되겠죠. 요 XY 면, 요쪽이죠. 요 XY 면에다가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적당히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연필심이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에 보면은 이제 라인이 있죠. 라인은 종류가 하나예요. 그냥 제일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선택한 이후에 이제 치수를 넣기 전에 내가 원하는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엣지를 넣어서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하나 그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은 상태. 그리고 이제 요 거리를 구속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멘전 요 상단 여기 요 상단과 여기 상단 여기를 거리를 치수를 적당히 내가 원하는 치수를 10 정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필심의 위와 아래를 이제 나눠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모디파이에 보면은 스플릿 바디라고 있습니다. 스플릿 바디를 선택을 하면은 내가 잘라야 될 바디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를 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자르는 도구. 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자르겠다라는 게 두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라인이겠죠. 이 라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이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통했지만 OK를 하면은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연필에 이제 위와 아래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 윗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연필의 아랫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스케치가 이제 필요한데 그럼 요것도 이제 XY면에다가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필의 아랫부분을 이제 스케치를 진행할 때 연필이 직각이기 때문에 약간 둥근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데 직선 말고 아크를 그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가 있죠. 뭐 3, 센터인데 첫 번째 3포인트 아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웨지가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 한 이 정도 곡선이면 되겠다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반대쪽 라인 이쪽을 한번 찍어주고 가운데 부분에 한 이 정도의 둥글기를 주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요 프론트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이 있죠.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전을 이제 돌려야 돼요. 이 라인을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회전 메뉴, 이제 요 서페이스 메뉴 중에서 이제 돌려야 돼요. 그러면 리볼브, 뭐 익스트루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전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에 이제 설명창이 뜨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파일,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면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는 이거를 이 라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 그러면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360도 쭉 다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뉴바디 상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연필의 아랫부분이 지금 잘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연필의 아랫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덩어리 부분을 이제 잘라내거나 할 때는 이제 덩어리 파트인 솔리드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솔리드 부분 쪽에 보면은 깎아내거나 뭐 엣지를 주거나 하는 거는 모디파이 메뉴에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면을 대체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페이스 면을 대체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선택 메뉴가 있어요. 어떤 면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 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필의 이 아랫부분이죠. 이 아랫부분. 근데 이 아랫부분이 선택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아랫부분이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른 데가 잡히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랫부분이 잘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마우스를 쭉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뎁스가 떠요. 뎁스가 보면은 페이스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페이스는 이거고요. 또 길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 또 두 번째 뎁스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면을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요 길게 눌러서 뎁스를 체크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타겟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되는 이제 타겟 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빼야 되나 하는 건 이 바깥쪽 면이겠죠. 이 바깥쪽 면을 제거를 해주고 OK를 한번 누르면은 이제 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면이 대체가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면이 대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디를 보시면은 그러면 첫 번째 바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바디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메뉴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바디 자체를 그냥 우클릭을 해서 네,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케치를 제가 잠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면이 이렇게 약간 볼록한 형태가 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활용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만 살짝 부풀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이제 조금 작은 부분을 분리를 한다든가 요렇게 그래서 요런 작은 조금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면을 활용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연필의 모델링 면을 활용한 연필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모델링 방법은 자유형 모델링, 프리폼 모델링 방법입니다. 보통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모양이 좀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를 가진 거는 이제 직선이나 곡선을 가지고서는 수정을 해서 뭐 스케치를 그린다거나 뭐 서페이스 모델링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형태적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때 반드시 그 각도일 필요는 없거나 이 형태의 이제 형상을 재현하고자 할 때 요럴 때는 이제 프리폼 장비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포크 모양을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이제 곡선이나 어떤 대칭이나 비대칭 요소를 강조해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메뉴 중에 상단의 메뉴 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폼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스케치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포크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활용하나라고 했을 때 일단 XY면에다가 스케치를 앞면에서 하는 그 스케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리진 눈 뜨고요. 요 정면 XY면에다가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고 하면 상단의 메뉴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되는 라인을 하나 이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대충 라인을 아무데나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포크의 사이즈니까 150 정도 해서 사이즈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해서 이제 포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을 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XY 면에다 그렸기 때문에 이 뷰 큐브에서 프론트 면을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정면이죠. 앞면에서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건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그냥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대고 그린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고 그리려면 그림을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위해서 인서트 메뉴가 있습니다. 인서트 메뉴를 선택을 하고 캔버스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가져오면 이제 어디에서 불러오는가 이제 뭐 저장을 해놨으면은 프로젝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는데 지금 이 포크의 윗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크의 윗면을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크가 들어갔어요. 이제 포크가 들어갔는데 좀 작죠? 요렇게 늘리시면 돼요.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점으로 그려놓은 선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럼 선에 가능한 한 대칭이 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 화살표로 조금 가운데 이런 거는 가까이 가져가시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맞춰져요. 그래서 살짝 화살표를 내려서 중간 정도. 이 프리폼 모델링을 할 때는 약간 구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똑같이 하는 경우는 약간 손기술이 좀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운데 정도 맞췄고요.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가까이 한번 보시고 요렇게 살짝 밀겠습니다. 가까이 가져가서 요만큼 또 조금 밀고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요 정도 해서 얼추 내가 봤을 때 여기 중간쯤 들어간 거 맞다.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뷰 큐브의 집 모양을 해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포크 그림이 캔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라인을 놓고 이제 대고 그리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포크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포크의 옆면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인서트 메뉴를 잡아서 캔버스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내 컴퓨터에서 이제 옆면에 포크 모양을 가져오는데 요거는 그러면 위치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지금 요 형태니까 내가 그려야 될 포크의 사이드는 요쪽이라고. 요쪽 하면 형태적인 부분을 이제 이미지를 이제 페이스를 어느 면으로 할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도 돼요. 요쪽 진행하면은 이미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 열고 이 페이스를 이쪽 면일 때 하면은 요렇게 떴죠. 그러면 이 페이스가 아닌 거죠. 요쪽 면 하고 이게 요쪽이네요. 요쪽 면으로 지금 뒀어요. 그러면 지금 서 있죠?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면에다가 할지, 어느 면에다 해도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돌리거나 해서 형태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면을 선택하면 약간 이쪽인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면이 이 면 같은 경우는 XY면이에요. 정면 부분에 XY면을 지금 선택을 했고 일단 사이즈는 일단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가 지금 더 있죠? 지금 헷갈리니까 첫 번째 포크는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라인이 있으니까 살짝 또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잡혀있는 스케치가 있겠죠. 이 스케치에 맞춰서 이제 좌우 메뉴부터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켜서 한참 키워야 돼요. 이만큼. 그리고 요 정도 왔을 때 조금 더 작게 줄이고 완벽하게 똑같이는 안 돼도 비슷하게. 그리고 이 포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선이 되게 위아래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적당히 해서 요것만 살짝 조금만 더 켜야 되겠네요. 요렇게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포크의 형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형태를 보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캔버스가 그러면 지금 현재 2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그린 포크는 끄고 앞면에서 면을 돌려서 이제 포크의 형태를 한번 이제 따라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리폼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리폼 작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프리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그린 캔버스 면 위에다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이제 면을 펼쳐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폼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트 안에서 플레인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각형의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할 때 뭐 2포인트 가능하고요. 이제 센터 포인트 가능합니다. 뭐 2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뭐 여기랑 뭐 내가 원하는 번 요렇게 네모를 적당히 맞춰서 이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만큼 적당히 딱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면이 나뉘게 되는데 지금 이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면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 랭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와이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해서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딱 많아지면 이 랭스 페이스는 더 많이 늘어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곡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메트리, 평행을 돼서 할 거냐라고 할 때 기억하실 게 이 중간에 저희가 라인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평행 상태를 미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이 된 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분할 면을 이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모디파이에서 이제 폼을 이제 변형시켜주는 메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외곽선에 보면은 교차점에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난 점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씩 편집을 해주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맞춰서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이쪽 면도 이렇게 맞춰주고 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점을 이제 약간 형태적인 부분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하고 맞추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정확하게 나는 맞췄어 라고 해도 다음번 점을 조정을 하면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에 될 때까지
또 바뀌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또 여기를 선택해서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선택해서 밖으로 또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점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엣지를 추가해 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 엣지를 추가해서 이제 내가 선택을 기준점이 되는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밀고 당기고를 통해서 이 초록색 라인 있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 정도의 하나 엣지를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하나 더 추가 뭐 해서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점이 다시 모디파이를 통해서 폼을 통해서 또 밀어줘요. 이렇게 밀고 요 점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다시 이 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점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요 비슷하게 얼추 맞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선을 추가를 해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폼을 추가를 하거나 이제 밀어주면서 형태적인 부분을 차츰차츰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 상단에서 바라봤을 때 요 면과 그리고 사이드에서 면의 작업을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해주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봤었던 포크의 형태를 맞춰주게 되면은 윗면은 이 정도로 폼을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면을 맞춘 다음에는 이제 옆면을 맞춰 보겠습니다. 위에를 맞출 때는 점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옆을 맞출 때는 이제 위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 자체가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끝은 조금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요 면과 요 면, 요 두 개의 면이 그러면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디트 폼 선택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갔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점과 이 점 두 개는 이제 라인이겠죠. 그럼 라인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인과 이 라인 두 개의 라인은 이렇게 숟가락 끄트머리처럼 맞추듯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옆면을 봤을 때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해서 다시 또 아래로 살짝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맞춰졌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서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 라인과 요 라인 두 개는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맞춰주세요. 이쪽 끝을 맞췄으니까 한번 그럼 제가 이 반대쪽 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반대쪽 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면과 면이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은 그러면 두 개의 면은 조금 더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선택해서 사이드 면의 곡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완료가 다 됐을 경우에는 뭐 다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폼이 종료가 되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요 스케치를 캔버스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의 좀 둥그런 형태가 뭔가 나왔죠. 그러면 얘를 이제 두께를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께를 줘보겠습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요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요 두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께를 줘야 할 바디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두께를 줄 건가, 뭐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수치를 직접 한 2, 얇게 2 정도 요렇게, 아니면 조금 부위별로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께를 주는 작업을 오케이를 하면 요렇게 두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포크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에 보시면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면을 한번 선택을 주세요.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면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면을 여기 T 스플라인을 약간 엣지를 조금 둥글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푼의 뒷부분이 내가 약간 엣지가 없다. 그럼 여기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가까이서 보면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이드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가 조금 둥글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방향을 돌려가면서 라인을 선택을 해서 약간 둥글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손잡이 부분은 다 둥글게 하고 싶다. 약간 손이 닿는 곳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요 끝부분은 이렇게 엣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놔두시면은 저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약간 곡선이 필요한 지점은 이렇게 둥글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의 엣지가 선택이 됐다라고 돼 있죠. 약간 뭐 요쪽 부분에 끝이 입이 닿는 부분에 또 나는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이렇게 해서 약간 둥근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부분을 이제 둥글게 만들어줬습니다. 끝나면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폼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제 피니시를 하시면 된다.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단에서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스푼의 프리폼 형태가 일단은 선과 면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폼 작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스케치를 그려서 여기서 구멍을 이제 뚫어주시면은 포크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포크의 끝부분을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크에 캔버스 그렸던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중간에 그렸던 스케치, 첫 번째 스케치 라인이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고, 그리고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포크의 형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서 요 면에다가 이제 보이는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첫 번째 구멍을 파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 이제 슬롯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슬롯으로 뭐 내가 원하는 이제 둥그런 부분 여기 클릭하고, 이제 바깥쪽까지 크게 해도 상관없겠죠. 구멍을 낼 거니까. 해서 요렇게 엣지를 벌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슬롯이 나오겠죠. 뭐 요거를 똑같이 하나 더 그리셔도 되고,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슬롯 형태에 맞는 포크 지점에 왔을 때 요렇게, 그리고 라스트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약간 사이즈가 너무 크면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밑으로, 그리고 요것도 조금 안쪽으로 해서 뭐 비슷한 형태가 뭐 왔다 하면 이제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주고 싶으시면 뭐 예를 들어 뭐 디멘전
해서 밖으로 빼서 너무 크다 하면 나는 뭐 3.5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줄여서 뭐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비슷하게 맞아줬을 때 스케치는 끝.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이 면과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면에서 아래쪽으로 그냥 그대로 쭉 내리시면은 구멍이 다 뚫리겠죠. 뭐 크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요 면이니까. 그래서 자르기, 오퍼레이션 컷해서 오케이 진행하시면 이제 캔버스 꺼버리고 지금 한번 뷰 큐브에서 이 상태로 그래서 포크의 형태를 프리폼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는 또 하단에 히스토리에 가셔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 보면 폼에 보면은 에디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모디파이에 이제 에디트해서 이 면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점을 선택하시거나 선을 선택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바꿔서 계속 형태적인 부분을 다듬어 가실 수 있다라고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종 포크, 프리폼 방식의 3D 모델링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퓨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3D 모델링 방법 중에서 이제 덩어리, 솔리드 모델링 방법, 그 다음에 서페이스 곡면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 그리고 프리폼 자유형 모델링 방법 세 가지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리드 방법으로는 이제 육각 볼트를 모델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서페이스 곡면을 이용해서는 연필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자유형 프리폼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포크를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